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김광현 선수였는데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딱 맞춰서 등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저희의 먹거리를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에 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했습니다. 4이닝 동안 피안타 단 2개였고 삼진 4개 곁들이면서 무사사구 무실점, 투구수 49개로 딱 끊으면서 아주 쾌조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뭐 구속이나 구질도 괜찮았다는 평가예요. 네, 4이닝에 공 49개를 던지면서 네.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48km가 나왔고요. 오늘 경기의 이 투구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직구 18개, 커터 12개, 체인지업 12개, 커브 7개. 그러니까 구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이 상하 좌우를 모두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제구를 하면서 아주 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제구력을 뽐냈고요. 특히나 이 빅리그에서 개인 통산 2,866개 안타, 487개 홈런을 친 강타자죠. 이 미겔 카브레라를 상대로 네. 2타수 무안타로 처리한 것도 굉장히 돋보였고요. 네. 3회에 또 무사 1, 2루를 또 삼진 2개로 실점 없이 끝냈던 이런 어떤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3회 상황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레이에스를 상대로 해서 이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을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씩 웃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두고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 잘못 던진 공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포수의 사인을 잘못 보고 던졌는데도 이것을 헛스윙을 끌어냈을 정도로 오늘 이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구위가 좋았다. 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뭐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투를 했을 때도 씩 웃을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저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류현진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바로 이 포커페이스인데 오늘은 포커페이스 대신에 내내 좀 웃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번 등판 때 피홈런이 있었는데 팀도 류현진 선수도 감독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역시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좀 만족감을 나타냈죠. 투구수를 차근차근 늘리고 있고 오늘도 준비한 대로 경기했다. 정규 시즌 개막까지 2,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몸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 쪽의 그 현장 반응이 좀 되게 재밌어서 소개를 한다면요. 네. 이 MLB.com의 이 토론토 담당 기자가 이 류현진 선수의 이제 투구 내용을 이제 다 본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찰리 몬토요 감독이 우리에게 류현진다운 피칭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류현진 취재다. 이렇게 좀 호평을 했거든요. 무난하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류현진 선수 투구와 관련해서 뭐 토론토 구단이나 뭐 매체에서 뭐 이런저런 이 류현진답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는 그런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게 있었는데 네. 이 류현진답다라는 말이 이 토론토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어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좀 이 기대감을 갖게 류현진이 했습니다. 류현진했다 이런 말처럼.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찰리 몬토요 감독은 막상 류현진이 개막전에 선발 투수냐 이 물음에는 확답을 안 내놨다면서요. 예, 경기 끝나고 화상 인터뷰에서는 아직 개막까지 2주나 남았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직 토론토 입장에서는 확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전 선발을 컷쇼로 확정한 이유가 에이스인 컷쇼가 지금까지 좀 흔들렸잖아요. 뭐 워커 빌러라든가 이런 신인 연건들이 많으니까 에이스한테 좀 믿음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주고 싶을 때 우리의 에이스는 컷쇼 너야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표출을 하지만 굳이 류현진이 에이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아직까지 뭐 2주나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지켜보니 천천히 발표해도 되는 좀 여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발표가 되면 결국 류현진 선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류현진이 아닌 게 뭐 깜짝 뉴스겠죠. 그렇죠. 네. 뭐 지금 현재 이 류현진에 능가할 만한 이 대체제도 없고요. 네. 네, 지금 이 몬토요 감독의 이런 그 부분이 네. 좀 연마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또 류현진 선수를 조금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 아닌가.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좀 만약에 평가됩니다. 정말로 류현진 선수 개막전에 안 나온다. 저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 상대가 양키스거든요. 류현진이 양키스 조금 약한 모습이 있긴 했고 상대가 게리 콜이니까 전략적으로 첫 경기를 몬토요 감독이 포기하고 다음 경기에 류현진을 등판시킨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긴 합니다. 네.
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양현종 선수가 두 번째 등판에서는 호투를 했어요. 네, 지난 14일에 미러키와의 경기에 5회 말에 이 카일 코디, 지미 허켓에 이어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을 해서 상당히 투구 내용이 좋았습니다. 2이닝 동안 삼진 3개,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데뷔전이었죠. 네. 당시에 이 홈런을 맞고 조금 그 힘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두 번째 등판에서는 한결 더 이 안정감 있는 그런 투구 내용을 펼치면서 이 빅리그 진입 가능성을 한층 키웠습니다. 확실히 존재감 각인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번 경기부터 양현종 선수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패스트볼이 구위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헛스윙 삼진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 두 경기 연속 좀 좋았고, 저번 경기 아쉬웠던 이 변화구 제구, 이번 경기 때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6회 좌타자들을 상대로 해내서 변화구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는 점이 좀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선발이 아니더라도 좌타자들 상대로 확실한 장점을 좀 보여준다면은 메이저리그 무대에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양현종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체인지업이라든가 슬라이더 같은 주무기를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공인구 적응이 필요합니다. KBO 리그보다 메이저리그 공이 훨씬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 미국에 같이 넘어가 있는 소녀 코치가 커브를 좀 던져봐라 이런 식의 주문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이저리그 평균 회전수보다도 높은, 그러니까 공이 잘 돌고 거기다가 무브먼트도 좋다고 해요. 양현종 선수의 커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낙폭도 크고 변화도 심한 양현종의 커브를 또 장착한다면은 선발 로테이션 진입하는 데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막 로스터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현지에서도 전반적으로 초반에 비해서 양현종 선수에 대한 이 반응이 꽤 긍정적이거든요. 네. 당장의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도 경기 두 번째 선발이 양현종에게 가장 잘 맞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4선발이나 5선발이 이제 등판을 하는 날에 네. 이 선발급 자원 2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그런 1+1 전략으로 그렇죠. 이 양현종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미국 현지의 예상이고요. 또 MLB.com 이 공식 홈페이지도 이 개막전 로스터 예상을 최근에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양현종 선수를 이 불펜 자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금 불확실한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이 진출 초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네요. 자, 류현진, 양현종 선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 몸 상태라든지 뭔가 좀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 초반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등에 통증까지 오면서 등판 한번 연기를 했죠. 네. 다행히 훈련은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최지만 선수도 무릎에 통증이 좀 있어서 재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김하성 선수가 몸살 증세를 나타내면서 다들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증세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발열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확실히 김하성 선수에게는 힘겨운 적응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범 경기에서 5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했고요. 타율이 1할 1푼 1리입니다. 지금 타율에 대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하겠고요. 확실히 아까 정현욱 PD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KBO 리그와는 조금 다른 그런 뭐 전반적인 뭐 스트라이크 존이라든가 그렇죠. 좀 그런 현지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그 구단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네. 꾸준하게 일단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하성 선수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이 레그킥을 버려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왜 나오냐면 결국 아직 페스트볼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김하성의 페스트볼 상대하는 문제점은 이미 스카우터들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김하성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은 한국에서 90마일 이상의 페스트볼을 잘 겪지 않아서 메이저리그에서의 피칭에 고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평균 이상의 타자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스윙과 민첩성, 운동 능력을 가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시선도 같을 것 같고, 레그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배인 강정호 선수를 좀 참고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강정호 선수도 굉장히 큰 레그킥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사를 하다가 메이저리그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구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투 스트라이크 전까지만 했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좀 더 컨택을 높이기 위해서 찍고 치는 등의 좀 다양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받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 의견 때문에 변화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본인이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고 뭐 판단을 확실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거의 한 달 가량 됐죠. 지금 미국에 넘어간 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감당하면서 좀 그런 환경에 적응할 부분은 적응을 하면서 네. 또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스스로 터득을 해서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국 메이저리거들 소식 외에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의 이슈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범 경기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수는 오타니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페이스가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번에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두 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오타니 선수가 페이스를 일찍 끌어올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지난 이 시즌 두 번의 시즌 동안 보여준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도류를 이제 천명했으나 투수에서도 타자에서도 네. 보여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먼저 선보이기 위해서 이러는 측면이 있고 재밌는 건 이 오타니에게 이번에 홈런을 맞은 마이클 로렌첸도 투타 겸업하는 이도류 선수입니다. 아. 그 치는 폼을 보면 거의 타자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네. 스윙이 훌륭하고 2019년에는 이 승리 투수의 홈런도 치고 외야 수비까지 소화하는 네. 이게 이제 1921년 베이브 루스 이후에 98년 만에 대기록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번 시즌에는 오타니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리니까 네. 진짜 올 시즌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이러는지 참 뭐 메이저리그 야구 팬들이 보기에는 네네. 굉장히 참 이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가 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대로면 진짜 개막전 선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마에다, 류현진, 다르비쉬에다가 오타니까지 최대 4명까지 아시아 선수가 개막전 선발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빨리 식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과 배구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배구 소식을 보면 여자분은 오늘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네요. 예, 네. 이제 오늘 GS 칼텍스는 이미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현재 한 세트씩 나눠 가진 다음에 3세트를 이제 인삼공사가 가져갔고 예. 4세트 현재도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어요. 오늘 GS는 이제 이미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을 다 쉬게 하고 후보급 선수들을 추격했는데 과연 경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조금 힘을 뺀 모습의 GS 칼텍스고요. 네. 네. 여자부 팀 전체 순위 쭉 짚어볼까요? 네, 순위는 지금 최종 확정이 됐죠. 그렇죠. GS 칼텍스가 승점 58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흥국생명이 56점,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42점, 또 도로공사가 41점, KGC 인삼공사가 36점, 그리고 최하위에는 현대건설이 승점 34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두 분이 빠르게 그 대세에 굴복을 한 것이 네. 적중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을 계기로 인해서 역시 스포츠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막전에 이렇게 싱거운 시즌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너무 싱거운 시즌이라 오히려 흥행에 악영향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스포츠는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GS 칼텍스가 우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전은 또 모른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시즌 코보컵 때 그렇게 잘 나가던 흥국생명이 GS 칼텍스에게 셧아웃을 당할 줄 누가 그렇죠.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정규리그 이제 봄배구도 흥국생명, IBK 역시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지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그러니까 것 이렇게 같아요. 가면은 3위 IBK 기업은행도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단기전이고 뭐 3전 2승제, 5전 3승제 여기서는 어떻게 이 전개가 될지 아무도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 저는 한번 오. 미리 오. 선점을 한번 오. 해보려고 합니다. 점. 네. 이런 게 그냥 뭐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게 네네. 네. 어제 그 여자 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정규리그에서 삼성생명이 4위였거든요. 그렇죠. 5할도 안 되는 승률이었는데 이제 우리은행과 KB스타즈 두 우승 후보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좀 보면서 참 이번 시리즈 특히 그 눈물 흘리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 투혼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그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죠. 그렇죠. 그럼에도 참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선수들끼리 어떤 그런 감동의 어떤 이런 소감, 멘트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연장 접전이 그러니까 두 번 있었잖아요. 네네. 좀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삼성생명도 잘했지만 이 또 3차전과 4차전을 또 따라붙었던 KB스타즈도 저는 참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참 이 여자 프로농구도 이제 우리은행이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우승을 하다가 또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언더독의 반란 맞죠. 뭐 이런 또 표현도 있지만은 이 양 팀 다 저는 이 감동의 드라마를 잘 썼고 참 이 두 팀 다 참 감사하다 이런 그렇죠. 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여자농구 챔피언 결정전 뒷이야기는 현장에서 해설을 했던 손대범 기자가 내일 또 나오십니다. 더 많은 이야기 그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자 배구는 이제 흥국생명이 반전을 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20일 날부터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이 경기 이제 저희 KBS가 중계를 하게 되거든요. 앞서 이제 그 중간에 나오셨던 우리 노는 언니 한유미 위원이 또 중계를 하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제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 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이 김연경 선수의 실제 모습을 경기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관중 입장하면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경기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이번 봄배구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올 시즌 전적을 보면요. 그렇죠. 4승 2패로 흥국생명이 앞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막판 두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모두 셧아웃을 시켰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라자레바가 건재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조송화, 김주향, 육서영 이런 주전들의 체력을 막판에 관리를 했잖아요. 예. 반면에 흥국생명은 막판까지도 많은 체력을 쏟아 부었고 특히나 이 브루나 선수가 계속 이 기복을 드러내고 있는 점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막판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순위 싸움에서도 그 밀리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막판에 힘을 다했고 또 조직력까지 이 들쭉날쭉한 흥국생명으로서는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IBK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 올라가더라도 GS 칼텍스를 잡기는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GS 칼텍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흥국생명은 김연경이라든가 브루나 이 두 쌍포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IBK와의 플레이오프를 좀 가능한 한 압승을 해야 그나마 좀 GS 칼텍스와 비등비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좀 잘 정비하고 나서 챔피언 결정전을 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규리그를 이렇게 끝내게 된 여자부 뭐 감독들의 사퇴 또는 경질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 오늘 현대건설 쪽에서 또 이야기가 있었죠. 예. 2021 시즌을 끝으로 이 계약이 만료되는 이도희 감독과 이제 4년간의 동행을 마쳤다. 네. 이런 이 발표가 있었고요. 뭐 현재 이 현대건설 후임 감독 뭐 물색 중이다. 뭐 이런 이제 소식 중에서 이 강성형 현 이 여자 배구 대표팀 코치가 뭐 낙점됐다. 뭐 네.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IBK 기업은행은 또 지금 현재 또 앞으로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고 그렇죠. 지금 도로공사도 지금 김종민 감독이 또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 좀 조만간에 어떻게 이제 될지 이 두 팀도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남자부도 이 이상열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KB도 봄배구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일 감독이 사퇴하면서 이경수 코치가 아직까지 감독 대행을 이제 맡게 되면서 감독 경험이 없잖아요. 이경수 그렇죠. 감독 대행이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KB는 또 최근 3연패예요. 분명히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진우 선수도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선수단 전체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격리를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래도 당연히 이제 그 훈련을 하기에는 단체적으로 손발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지금 4경기 남았거든요. 남은 경기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자, 이쯤에서 남자부 현재 순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이 승점 61점을 기록하면서 선두에 있고요. 우리카드가 55점으로 2위에 있고 네네. KB손해보험이 52점, OK금융그룹이 51점, 한국전력이 51점. 이 두 팀은 현재 이 세트 득실률에 따라서 이제 4위와 5위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6위, 그리고 삼성화재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대한항공이 약간의 여유는 있긴 한데 그래도 변수라면은 내일부터 휴식일이 없이 경기 일정이 열흘 연속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26일까지 OK금융그룹만 2경기고 나머지 구단들은 3경기씩 진행을 하게 돼요. 평소 시즌 때는 한 5, 6일씩 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마치 그 EPL의 박싱데이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정인데 이 일정 속에서 어느 팀들이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고 거기다 이제 주 공격수들인 외국인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 부분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밑에 이제 2위 우리카드 55점이고 네. 한 5위 한국전력이 51점인데 그 사이는 계속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열릴 모든 경기들이 아마 매 경기마다가 결승전 같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계속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현재 커 보입니다. 네. 결국은 각 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테고요. 네. 현재로서는 우리 카드가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은 또 어쨌든 이 본배구를 향한 또 어떤 각 팀들의 어떤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힘, 네네. 그런 열정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팀이 더 이제 강하게 나오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또 순위가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현대캐피탈이라든가 삼성화재가 맞아요. 또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예. 어느 팀한테 어느 팀을 상대로 할지 이것도 참 관심사입니다. 당장 어제도 OK금융그룹이 고춧가루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에게. 거기다가 한국전력과 우리카드도 풀세트 끝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상대로 이렇게 되면은 승점 획득에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2위는 어느 팀이죠? 저희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위 대한항공이 유력하듯이 2위도 학교 폭력 이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런 문제로도 좀 자유로운 팀이 우리카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카드가 분위기 자체도 상승세고, 뭐 물론 알렉스 선수의 학명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정규리그 때 한번 털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그게 들고요. 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2위를 우리카드가 무난히 수호하고 3, 4위 싸움 이 네.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카드 2위 보고요. 3위를 여기서 조금 꼽는다면 네네. 저는 한국전력이 3위로 오. 올라서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5위인데. 그러니까 네, 5위에서 3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은 중간에 이 트레이드를 초반에 이제 겪고 나서 네. 팀이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하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베테랑들도 굉장히 또 잘 호흡을 잘 맞추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 OK금융그룹하고 KB손해보험 두 팀 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그렇죠. 그런 중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팀 조직력이라든가 최근 흐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3위에 한국전력이 올라설 것 같다. 오. 네, 예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현우 PD도 3위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 한국전력이 시즌 초반에 워낙 그 안 좋았던 분위기를 수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OK금융그룹 또는 KB가 3, 4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쉬운 선택을 하시네요. 저게 더 쉬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얘기도 했고 배구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또 화제가 됐던 스포츠 이슈들 있을까요? 네, 어떻게든 지금 올림픽이 열릴 분위기 같습니다. 아.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기 위한 그런 네. 어떤 절차를 밟을 그런 지금 수순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지난주에 IOC 위원장에 재선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도쿄만한 개최지가 없다면서 올림픽 개최 방법만 정하면 될 뿐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성화봉송도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또 지금 어. 보도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 도쿄올림픽 각 종목 예선도 서서히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서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이 최종 예선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이 브라질과 또 노르웨이에 연패를 하면서 이 최종 예선 3위로 이 도쿄행에 좌절되는 좀 아쉬움을 맛봤습니다. 이 남자 핸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에이스인 김동명 선수도 있고 정희경 선수도 있긴 했지만 어느덧 나이가 벌써 35, 36 이렇거든요. 이제 앞으로 도쿄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올림픽이 되겠죠. 네. 이제 남자 핸드볼에서도 스타 선수들이 나와줘서 예전에 뭐 윤경신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스타 선수들이 나와야 여자 핸드볼의 그 영광을 남자 핸드볼에서 같이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신의 발굴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갑자기 그 도쿄올림픽 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네네. 정현우 스포츠 PD가 이제 KBS 스포츠국에서 일하시니까 맞습니다. 올림픽 하면 저희 일본 갑니까? 저는 이제 그 국제신호라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예. 이제 양궁 중계 방송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되는데 작년에도 3월 말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저희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에는 이 올림픽에 관한 확정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